네, 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합원가 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의 우위와 흐름,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1부 관리회계, 제1장 종합원가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우위와 흐름을 먼저 보면은요, 대량 생산에서 가장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바로 공정별 원가 계산입니다. 이것을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의 우위를 살펴보면 개별 원가 계산, 잡 코스팅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조선업, 건설업, 기계 제조업 등 주문에 의해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합니다. 이 외에도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 있죠.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서비스업.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도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해요.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에도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에도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전체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불리는 종합원가 계산, 프로세스 코스팅은 단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정유, 대지, 화학, 식품, 금속 제조업 등과 같이 또 자동차 제조업도 해당이 되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 또는 부문별로 원가를 각각 집계합니다. 그리고 집계된 원가를 각각의 공정이나 부문에서 생산한 총 생산물의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 즉 제품 한 단위의 원가를 평균하여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균하여 구하는 거니까 생산되는 제품은, 즉 연속 대량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 규격, 동일 종류의 제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정별로 연속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제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기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1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죠. 종합원가 계산은 즉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기간 단위의 원가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간을 끊어서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제로비가 들어오게 될 때, 제로비가 발생하게 될 때, 이 제로비의 원가가 어떤 달은 높을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낮을 때도 있어요. 추세선으로 보면은 1월부터 12월 사이에 제로비 원가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고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기 단위로 한다든지 또는 반기 단위로 한다든지 또는 연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 등의 원가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혼합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의사결정하는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모든 원가가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원가의 높낮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 단위로 원가를 끊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원가가 높았고 어떤 달은 원가가 낮았고 하는 거가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통제 가능이 되죠.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가 생겨요. 그래서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면 안 되고요. 가급적 월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원가 계산 방법, 즉 개별 원가 계산 방법과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의 차이점은 원가 대상인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평준화하는 정도에 있죠.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작업별로, 이 작업별이라는 것은 각각의 제품별이라는 의미예요. 제품별, 또 제품 작업별로 구분하고 집계하여 계산합니다.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의 평준화 정도는 다 다르죠. 반면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 또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의 평준화 정도는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죠.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원가는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기간 원가로 집계되며 각각의 공정이 원가 중심점이 됩니다. 제조 공정별로 제조 원가를 집계하고 일정 기간 그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과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의 제조 원가를 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각각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요. 각각의 공정들이 있고 이 공정 C가 파이널, 즉 마지막 공정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공정에서 완성품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T 계정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1공정이 있습니다. 월초 제공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월 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이 있고 월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야 됩니다. 숫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공정에서 컨베어 벨트를 타고요. 컨베어 벨트를 타고 2공정으로 흘러가겠죠. 2공정에도 월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요. 미완성 제공품이 2월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공정에서 완성된 것은 2공정으로 갑니다. 이것이 전공정이죠. 전공정 대체. 그 다음에 2공정에도 당월 착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완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월말 제공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각 T 계정을 그려서 공정과 공정을 연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월말 제공품의 수량과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달이 월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월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데 각 공정별로요. 그렇게 해서 월말 제공품의 원가에서 완성품의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완성품의 원가가 곧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죠. 그리고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데, 즉 판매 원가, 다시 얘기하면 소멸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되지 못한 것은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미판매된 것은 기말 재고 원가가 되죠. 재고 자산이 됩니다. 재고 자산은 미소멸 원가가 되죠. 이렇게 각각 그 계산이 돼서 기록이 됩니다. 한편 전공정 원가는 제1공정에서 완성된 제공품의 원가가 그렇죠? 완성된 원가예요. 다음 공정, 2공정에 대체되는 원가, 즉 전공정 대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은 이 완성품도 미완성품이죠. 그런데 개별 공정으로 가면 완성된 품목이에요. 이 완성된 것은 반드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공정 대체되는 그 물량에다가 당월 착수된 물량을 합해요. 그래서 월초 제공품, 2월 된 제공품도 같이 합하죠. 그래서 완성된 것과 월말 제공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초 제공품과 당월 착수를 구분할 거냐, 아니면 혼합할 거냐에 따라서 평균법이 있고,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후입선출법도 있지만 물량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는 역행하는 거라서 공정별 원가 계산에서는 잘 쓰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을 중심으로 공정별 원가 계산을 합니다. 평균법은 월초 제공품과 당월 착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당월에 생산되는 것으로 보죠. 월초 제공품과 전공정 대체 당월 착수를 모두 합하면 평균법이에요. 하지만 선의선출법은 월초 제공, 월초 제공대로 당월 착수는 당월 착수대로 구분해요. 마찬가지로 이공정에서도 월초는 월초대로 전공정 대체와 당월 착수를 더해서 봅니다. 그래서 월초 제공품과 그 다음에 전공정 대체 당월 착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선의선출법이죠. 그래서 원가의
정확도 면에서 본다면 평균법보다는 선의선출법이 높죠. 더 정확하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고 원가 통제 면에서 보다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가 통제 관리 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의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은 평균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은 관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혼합해서 보는 월초 제공품의 시기적 관점을 무시하고 당월 착수와 혼합해서 보는 평균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표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